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주간민법 레벨업 과정 제8회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벨업 과정을 공부하실 때는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요약집을 찾아보는 식으로 해보세요. 문제를 먼저 풀면서 모르는 걸 이론서로 찾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 복습해 주세요. 목적의 블록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1번 지문이 길어요. 끝부분 확인, 끝부분에 계약체결상 과실 유추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체결상 과실은 여기 써있죠. 계약이 체결, 성립해야 인정됩니다. 성립도 안 했다면 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부분 가보시면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성립하지 않으면 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볼 필요 없죠? 자, 2번도 지문이 길면 끝부분에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앞부분 가요. 부동산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 써보세요.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써보세요. 200평. 200평을 20평 못 알아죠? 자, 그럼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입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200평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20평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평 가격을 깎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고 매도인 담보 책임도 유효일 때 적용되는데 이건 매도인 담보 책임에 따라 20평 가격 깎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체결상 과실은 무효일 때 청구해요. 부당이득 반환도 무효일 때 나옵니다. 근데 계약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일 때 청구하는 거 두 가지 할 수 없습니다. 앞부분은 유효고 뒤에 청구하는 건 무효라 어울리지 않아요. 3번도 끝에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앞부분가요. 계약 체결 전 이미 매매 목조물이 전부멸 지금 원시효 불능일 때 계약체결상 과실이 인정되는데 그 다음 중요하죠. 그 사실 알지 못하여 손해입은 계약 당사자는 이때는 계약 책임 물을 수 없죠. 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알지 못하여 선이지만 무과실이 추가되어 상선무, 선이 무과실 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과실 없이 넣어야 맞습니다. 무과실을 넣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그 안 상대방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과실 없이를 쓰지 않아서 틀린 예문입니다. 4번 후발주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때 유효무담이 아니죠. 특히 채무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후발주 불능이 유효무담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책임 있을 때는 유효무담이 아니라 이행불능이 됩니다. 5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해야겠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능이 되고 대신 생긴 대상물을 청구하죠. 청구하려면 당연히 반대급부는 이행해야 됩니다. 6번 카트 말이죠.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 행사하면 그러니까 반대급부 이행하라 그랬죠. 여기서 매도인은 반대급부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6번 같은 말인데 주어가 다르죠. 5번은 주어가 매수인이 주어예요. 매수인이 이 수용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반대급부 이행해야 되고 6번은 주어가 매수인이 청구하면 주어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어를 바꿨습니다. 7번 당사자 쌍방 귀책 사이 없는 즉 태풍 같은 건 자연재해는 쌍방 귀책 사이 없습니다.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죠. 매수인은 귀책 사이였기 때문에 계약금 줄 필요 없었거든요. 매도인은 그 계약금 반환해야 됩니다. 자, 8번 채권자 수령지재금 책임져야 돼요. 채권자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된다.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상대방이 금의 채권자죠. 주어가 채무자라
상대방 누구예요? 채권자입니다. 그럼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는가? 네, 채권자가 먼저 지체해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겠죠. 9번 당사자 상방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네요. 그럼 책임져야 돼요. 책임 있는 사유로 불응이 된 경우 주가 채무자라 이 상대방도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8번, 9번 같은 말이죠. 10번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했다. 그 매매를 먼저 했고 멸실이 나중이라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1번, 2번 묶어서 주택이 다 태풍으로 매실됐네요.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죠. 을은 멸실되는데 잘못 얻기 때문에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마찬가지죠. 태풍 외일되면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3번 갑의 채무가 쌍방 기측 사이 없이 이것도 2번처럼 태풍이죠. 불능이 되면 이미 대금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이 다 태풍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2번, 3번을 비교하면 2번은 주가 갑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계약금 반환해야 되고 3번은 주가 을이죠. 그럼 을은 계약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4번 을과 실 그럼 책임져야겠죠. 을과 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잘못했으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도 을의 수령 지체, 을이 먼저 잘못했죠. 그럼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 지체 중 당사자 쌍방 가책 사유 없이 갑 채무가 불능이 돼도 을이 먼저 지치잖아요.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6번 갑 과실, 그럼 이번엔 갑이 책임져야겠죠. 갑이 과실로 주택이 전수되면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능이 나오면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됩니다. 11번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팔고 매매했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수용됐네요.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자, 불능은 항상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져요. 1번 을은 계약적을상 과실은 원시효 불능일 때만 나오기 때문에 이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2번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상대방이 갑이니까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수용당한 건 매도인 갑 잘못 없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고 끝나야 됩니다. 3번 을은 이미 지불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죠. 수용당한 건 을에게 잘못 얻기 때문에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거든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상 청구할 수 있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수용 보상금 달라고 대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을은 보상금 대상 청구하려면 반대급부 이행해야 되죠. 반대급부 이행해야 된다. 그게 5번입니다. 을이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했죠. 지급하면 이제 4번처럼 보상금 달라고 양도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청구해야지 5번처럼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기록되는 건 아니다. 4번처럼 수용 보상금 달라고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을의 매매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보상금 청구권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건 아니고 청구해야 됩니다. 기록은 아니에요. 동시한문권입니다. 자, 1번, 2번 묶어서 패턴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면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2번도 동시행관계 있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분명히 중간에 이행 불능이나 채권 양도 둘 중에 하나 나오더라도 한 번 동시행관계 있죠? 끝까지 동시행관계 있게 됩니다. 3번은 끝에 불법 조명으로 손해배상 책임지는가? 그럼 손해배상이란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3번 임대차 종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네요. 그 임차인이 동시에 항변권에게서 목적물을 점유하면 잘못한 거 아니죠. 불법 점유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로 인한 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 거죠. 단 적법 점유여도 남거 사용하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동시매매권은 당사자 주장해야 되죠. 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주장해야 된다. 변론주의죠. 5번 채권자 이행청구 소송에서 그럼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예요. 그럼 채권자가 원고라고 써보세요. 그럼 채무자가 상대방이 내가 피고죠. 근데 피고가 주장한 동시항변이 받아들여졌네요. 그럼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상환 급부 판결을 받게 되죠. 즉 동시에 둘이 주고받으세요라고 상환 급부 판결을 받게 됩니다. 6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했죠. 그럼 상대방은 계약을 지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그 상대방 채무도 변적이 도래하면 이제 그때부터 두 의무가 서로 동시관계에 있게 됩니다. 1번 동시항변권에 따른 이행 지체 책임 면제 효력은 즉 항변권이 있으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이기 때문에 항변권 존재만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8번 양채무 변제계약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 지체에 빠진 자, 이자가 지체에 빠졌죠. 그럼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이제는 너부터 이행에 청구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지체에 빠지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자기는 이행 제공 없이 오늘은 너부터 이행해 그러면 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에 빠지면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해지하면 돼요. 두 번째 해지하지 않으면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되지 않고 자기 이행 제공 없이 지체 빠진 자에게 이행 청구하면 그자도 이제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항변권 인정 여부를 보겠습니다. 자, 계약 해지에 나가리 되면 쌍방 원상회복 통시행이 있습니다. 2번도 서로 이행이 완료된 창무계약 무효 취소 나가리 되면 당사자 반한다 통시행이고 3번도 구분 소유적 공유 해에서 나가리 됐죠? 나가리 되면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동시행이고 4번도 전세권 소멸 나가리 됐네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는 전세금 발언이 서로 동시행. 이게 다 나가리가 되면 다 동시행인데 5번 줘야 돼요.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죠. 경매의 무효 나오면 동시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요. 매수일만 이게 병 써봐요. 병. 경락인이 병이다. 그럼 채무자가 써요. 갑. 갑에 대한 소유권 등의 말소 의무와 두 번째 근저당권자는 다른 사람 을. 낙찰자가 매수인 병이죠. 병.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은 서로 사람이 달라요. 첫 번째 가로는 갑과 병이고 두 번째는 을과 병이라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닙니다. 그리고 경매의 모유 나오면 네 글자, 경매의 모유 네 글자 동시행 아니다 기억하세요. 6번은 가등기다 모여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행입니다. 6번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돈을 못 갚으니까 소유권 등기 넘기는 것이고 물건 넘기는 것이고 그럼 마치 매매계약처럼 동시행 관계입니다. 채권자가 청산금 제국이 마치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이고 채무자 매수인은 뭐예요? 본등기 넘기고 물건 넘기고 마치 매매계약처럼 동시행 관계가 됩니다. 7, 8, 9랑 비교하면
자, 기억하세요. 7, 8, 9처럼 채권 변제 넣으면 동시행 아니다. 네 글자 채권 변제. 채권 변제가 선이행, 등기 말소가 후이행 동시행 아닙니다. 8번은 담보.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담보할 목적이라 이게 양도 담보인데 말소가 후행이고 아까 7번처럼 채권이 채무죠? 채권 채무 변제 이게 선이행이다. 자, 9번도 이렇게 채무 변제 이게 선이행이에요. 7, 8, 9 묶어서 채무나 채권 변제가 선행이고 동시행이다. 기억하세요. 네 글자. 채권이 채무 변제죠? 여기도 채무 변제. 9번도 채무 변제 넣으면 동시행 아니다. 채무 변제가 선행이고 여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 여기도 말소 의무가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다 X, X. 그래서 7번 X, 8번 X, 9번 X. 자, 10번 또 기억하세요. 거래허가 네 글자 기억하세요. 동시행 아니다. 허가 협력의무가 선이행이고 매매대금 지급이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다음 11번 매매계약은 동시행이에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잔금 지급이 동시행이다. 12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하죠. 임차인은 임차 물건을 반환 동시행이다. 13번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아까 목적물 반환과 뭐가 동시행이죠? 12번처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고 권리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목적물 반환과 아무런 관련성 없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14번 또 네 글자 할게요. 등기명령 네 글자. 그럼 동시행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왜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임차인이 등기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글자 동그라미 치고 있죠? 꼭 기억하세요. 10번은 거래허가 네 글자 동시행 아니에요. 14번 등기명령 네 글자 동시행 아니다. 아까 앞에서 채권 변제, 채무 변제 동시행 아니다. 경매 무효 동시행 아니다. 그 네 글자씩 잘 기억하세요. 네 글자. 제3자를 계약입니다. 제3자를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죠. 수익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 특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도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 가질 수 없습니다. 4번도 수익자 당사자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해제권 가질 수 없다고 그랬고 원상회복 조건도 다 없어요. 5번도 수익자는 계약 당사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라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다. 그 다음 이거 외웁니다. 자, 낙약자는 기본강의는 낙약자가 한 거니까 이거 사이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란 수익자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가관계는 낙약자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말은 수익자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장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워요. 자, 나에게 기대도 대.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다 대 이렇게 대로 끝나요. 왜냐면 나 대대한 사람 아니야. 나 대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가 관계는 대대지 않아 하니까 여기도 안아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대도 대 이렇게 나 대대하지 않아 하세요. 그럼 6번 낙약자는 다음 이 말은 절대 잊지 말아 그랬죠? 원칙적으로 말이고 예외적이 아니면 원칙으로 풀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과목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럼 조간 낙약자죠? 나에게 기대도 대에서 맞았습니다. 7번 요약자는 아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 이게 기본관계죠. 기본관계. 그럼 나에게 기대도 대에서 틀렸습니다. 8번도 아예 노골적으로 나에게 기대도 대에서
틀렸습니다. 9번은 나 대대하지 않아. 대대하지 않아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서 이대로 꼭 보세요. 시험 나면 딱 이걸 딱 써두시고 이대로 풉니다. 10번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도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 동의 없이 낙약자 불능의로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 소유가 삽시했네요. 그럼 낙약자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제3자가 하는 소유의사의 상대방은 낙약자 채무자입니다. 13번 낙약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0번과 13번 거의 유사하죠. 14번 계약 당사자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에게 가진 채권이 있네요. 채무면 이제 돈 갚지 마 하면 제3자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있으니까 제3자를 이해한 계약에 준하는 거죠. 자, 다시 외웠죠? 나에게 기대도 돼. 나 대대하지 않아.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자, 사례 문제가 세 줄이죠. 이게 여러분 시험지에 나오면 네 줄로 다섯 줄 늘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문제 잘 보시면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죠? 한문인과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눈에 띄는 게 뭐야? 그럼 한문과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럼 한문도 많이 있고 아라비아 숫자 여기 있죠. 아라비아 숫자. 이걸 찾는 순간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이 제3자를 이해한 계약이 나오면 갑이 무조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시험도 옛날에 사법고시부터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는 순간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그럼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 그럼 여기 안에 을 없네요? 이게 대가관계죠. 대가관계의 부존재 항변으로 그럼 나에게 아까 나 대대하지 않아에서 나 대대하지 않아에서 맞았습니다. 2번도 갑과 병은 을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그럼 다시 주가 을이란 나 대대하지 않아. 안 하니까 거절할 수 않아. 있다. 3번 나에게 기대도 돼. 4번이 제일 어렵죠. 우리 소유권 등기를 지체했죠. 갑이 지체했죠. 죄송합니다. 갑이. 그럼 갑이 누구에게 지체한 거죠? 우리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관계죠. 그럼 제일 끝에 있다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낙약자 나 기대도 돼.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다. 기대도 돼. 5번도 나에게 기대도 대에서 맞춰줘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암기법으로 정확히 푸세요. 빨리 푸세요. 16번 평은 계약 당사자이죠. 우리 채무불이행에도 해지할 수 없다. 해지는 갑이 합니다. 7번은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해지하죠. 그럼 평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번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8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죠.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죠. 계약도 갑과 했죠. 그럼 병에게 이행했더라도 원상회복도 갑에게 청구합니다. 9번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라 병 동의 없이도 을이 채불리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번 을이 퇴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병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9번 10번 똑같은 거죠? 해지할 수 있다. 병 당사자 아니라 병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11번 을의 기망으로 갑과 계약이 체결했죠. 그럼 주가 병이네요. 병은 당사자 아니라 해지나 취소할 수 없다. 1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죠. 문제에서 수익을 삽시했기 때문에 원칙 소멸시킬 없는데 13번이 예외입니다. 갑과 계약 체결할 때 제3자 병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 약정이죠. 이때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킬 수, 변경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12번처럼 수익을 삽시했기 때문에 원래는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는 원칙인데 13번처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14번 옛날에 외웠죠?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즉 비통착사강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3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은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14번 갑과 을 계약이 갑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아까 3자에 속하지 않는다.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했죠?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가 틀렸습니다. 비통착사강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해지로 갑니다. 자, 해지는 소고표가 있죠? 해지는 소고표가 없죠? 그것 빼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기 때문에 해지가 시험에 나오면 그냥 해제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여기 해지는 해제로 바꿔도 돼요. 그럼 자 1번 합의해제가 나오면 뭐든지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해제죠. 그럼 특약이 없는 한 이자도 가산할 필요 없답니다. 합의해제는 뭐든지 약정 특약이 따르기 때문에 약정 없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3번 특별한 약정이 없죠. 그럼 합의해지도 합의해제와 똑같다. 그럼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2번, 3번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행한 게 없다면 그냥 합의 해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합의 해지하려고 이행 제공해야 됩니까?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아직 이행한 게 없다면 잘 됐죠? 깨끗이 바로 합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했다면 합의 해지할 때 골치 아프잖아 이게. 5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의 건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합의 해지 딱 4글자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행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는 현재 이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했다 말 없잖아요. 그럼 이행한 거 없으니까 원상회복을 약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6번과 비교 6번은 이제 이행했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행한 거죠. 그럼 합의 해지할 때 이행한 걸 어떻게 원상회복할까? 이때는 의사일치해야겠죠. 7번 당사자 일방이 합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면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합의 해지는 계약이라 조건 붙일 수 있죠. 그럼 그 조건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의 해지가 성립하겠죠. 조건이 서로 일치해야 되죠. 8번 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상대방이 그냥 승낙했나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나요? 변경을 가하면 청약을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9번 합의 해제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가 보호되죠.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9번, 10번 같은 말이에요. 합의 해제 소고표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11번 나가리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 나가리가 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가 말소 등기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나가리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됩니다. 말소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12번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받아왔네요. 매들은 지금 하는 짓거리가 계약을 유지하자는 겁니까? 계약을 깨자는 겁니까? 깨자는 거죠? 그래서 합의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3번. 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주변에 남녀 둘이 사귀는데 오늘은 사귀었다가 다음날 헤어졌다고 막 울면서 술 마시면서 울면서 막 전화 와요. 그럼 엄청 이로해졌죠? 이로해졌는데 그 다음날 또 사귄대요. 잘됐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헤어졌다고 또 술 먹고 막 울면서 전화 와요. 또 위로해줬거든요? 그 다음날 또 사귄대요.
이게 뭔 짓거리야?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기 둘이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자기 둘이 가능해요. 계약이 있다가 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그거 없애고 또 사귀고 또 사귀고 또 헤어지고 또 사귀고 가능하죠? 당사자 사이는 효력이 있죠? 당사자는 가능하다. 14번 합의해지를 묵시적 의사표시는 뭔가 묵시적이라고 해서 침묵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뭔가 그럴듯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뤄야겠죠. 그래야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번은 그럴듯한 의사가 있잖아요. 12번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14번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도 합의해지 다 나가리 됐죠? 매매계약 이전 소유권은 아까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됩니다. 16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서 착오네요. 그럼 해치죠. 착오이로 취소할 수 있다. 해치 외웠죠? 기침할 때 해치 앞글자 해치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 18, 19가 불가분성. 17번 당사자가 상대방의 수인이네요. 그럼 그중 1인에 대해서한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해야 돼요. 18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여러 명 수인이면 해지나 해제 같이 보라 했죠? 그럼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하거나 전원에게 해야 되죠? 19번 소멸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 대해 해지가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같이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이렇게 해지는 해제로 바꿔도 똑같다 했습니다. 20번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말은 해제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1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네요. 나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미행계 도래 전에도 채고 없이 이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 지체일 때는 원래는 채고하고 해지해야 되는데 이행 지체이더라도 여기 일방이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러면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2번 매도인 책임인사로 이행 불능이 되네요. 그럼 매도인은 죽어도 이행 못하죠? 그럼 매수인은 채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23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채권자가 여기서 매수인이에요. 같은 사람. 채권자 매수인은 동신광 있는 자신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22, 23 같은 말입니다. 자, 이행 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죽어도 이행 못하죠. 그럼 매수인은 채고 없이 해지하고 매수인은 통신광이 있는 자신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매도인은 죽어도 이행 못하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공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자, 23번 이게 포인트죠. 동그라미 4개 쳐봐요. 계약이 일부 불능일 때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판례는 일부 불능인데 그 불능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 전부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25번 지문이 엄청 긴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갑을병으로 바꿔서 읽어봐요. 25번 일방 당사자 씁니다. 갑이 계약 위반했네요. 이유로한 상대방을 을이 계약 해제했네요. 해제 의사 표시해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그 해제한 상대방을 을이 계약 전소감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네요. 지금 누가 맛이 갔어요? 을이죠. 갑이 잘못했지만 을이 해제했죠. 그래놓고 자기가 이행 청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한 당사자 갑도 당해 계약이 야 을 네가 해제했잖아 라고 소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6번 계약 해지는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대금이 있으면 이자도 가액이죠. 매매대금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죠. 지연이자 포함됩니다. 자, 27번 여러분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하려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언제 적용돼요? 손해배상할 때.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표현대리는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고, 계약법은 원상회복도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이 비교하세요. 28번 사례입니다.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세가 오겠다. 1번 계약이 채무불이행 해지가 되면, 이게 법정 해지는 을은 갑에게 목적물 반환할 때 과실도 반환해야 되죠? 사용액이 과실이고, 이와 마찬가지죠. 계약이 채무불이행 해지가 되면 갑도 을에게 받은 매매 대금 반환할 때 이자까지 같이 가산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원상회복이고, 1번 물건 반환할 때 무조건 과실 반환, 2번 대금 반환할 때 무조건 이자 가산합니다. 3번 만약 갑이 매도인인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그 매매 목적을 가압류했네요. 그럼 을은 일리로 포인트가 즉시 해지할 수 있는가? 즉시 해지할 수는 없죠. 여러분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넘길 수 있잖아요. 넘길 수 있으니까 가압류가 있는 건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 있죠. 갑소유 토지가 매매를 10억 했다. 매매대금 매매가가 10억. 근데 3번 갑이 채권이 3억 때문에 토지를 가압류했대요. 그러면 을은 지금 10억을 줘야 되는데 3억이 가압류되어 있네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은 3억 빼고 10억 중에 7억만 주면 되잖아요. 7억 주고 을이 그 3억 갚으면 되죠? 반대로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3억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행기가 한 달 남았다면 한 달 안에 이 가압류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즉시 해지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해지의 3자는 우리 팔가 등기해야 부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해 오세요. 해삼도 등기해야 된다. 이런 부동산 학개론 준부동산,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준부동산 몇 개죠? 9개죠. 9개. 제가 한 개 추가해요. 민법 시간에 10개요. 해삼도 등기해야 된다. 여러분 준부동산이 뭐죠? 학개론 시간에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비싸잖아요. 항공기 비싸죠. 선박 비싸죠. 일시불로 못 사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돼요. 대출받으려면 여기처럼 등기나 등록해야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개론 준부동산 9개는 다 저당고 설정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을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여기 해삼도 이제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준부동산 10개요. 9개 플러스 해삼까지. 다른 3자는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유독 해제의 3자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 3자 등기하지 않아요. 해제의 3자만 등기한대서 해산 등기해 오시고, 그럼 등기했다면 해제 전에는 여기 제3자 앞에 선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3자도 보호돼요. 우리 판례는 해제 후의 3자는 선의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산 등기 기하세요. 29번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을이 다시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병에게 등기했네요. 그럼 병 현재 소유자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적부하게 매매를 해지했다. 이 매매를 해지했네요. 그러면 병이 보호되는가? 자, 병은 해제되기 전에 매매에서 등기했죠. 그럼 보호되는 겁니다. 그럼 병은 매매에서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거죠. 해삼 등기 기하세요. 자, 이제 30번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3자 해당 여부. 그럼 해삼 등기하면 보호되고 등기 안 하면 보호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등기 못하는 게 채권입니다. 채권은 등기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제의 3자 구별해라. 그럼 채권 보이면 무조건 포 안 돼요. 1번 채권 보여요? 채권 보이죠? 무조건 포 안 된다. X.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뒤에 피보정 권리, 뭐 처분 금지 가처분 무슨 말인지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해제의 3자하고 채권하면 무조건 X입니다. 2번 채권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무조건 X. 3번 해지상 매매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자 무엇을 가압류했죠?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은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됩니다. 근데 2번은 뭘 압류나 전부했죠? 채권. 그럼 채권을 압류했단 말은 이건 등기 못하니까 보호 안 된다. 3번은 무엇을 압류나 가압류해서요? 부동산. 이게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번, 3번 잘 비교하세요. 자, 압류, 가압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했는가? 채권 압류, 가압류 등기 못해 보호 안 되는데 부동산 압류, 가압류는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됩니다. 4번도 가압류 나왔죠. 뭘 했어요? 부동산. 그럼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된다. 5번은 그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보호 안 돼. 갖춰야 보호되죠. 등기 대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5번 주택 임대 권한 보유받은 매수인 을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병은 등기 대신 뭘 해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보호됩니다. 6번 자 6번은 압류했죠. 앞에 있는 거 있죠?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거든요. 그럼 채권은 등기 못해서 보호 안 됩니다. 7번은 그때 저당권 취득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되고 8번도 끝에 가등기 등기해서 보호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이것도 등기해서 보호된다. 9번은 끝에 이제 대항 조건 갖췄죠? 이제는 보호된다. 10번은 자 건축물 관리 대장 보호 안 돼요. 해삼 등기입니다. 대장은 공시 불완전해요. 보호 안 돼요. 등기해야 된다. 그럼 10번 미등기 무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가 건물 관리 대장 보호 안 돼요. 해삼 등기. 11번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된 후 그럼 이제 누구만 보호된다? 여기 선의만 보호된다. 그 사실 알았네요. 알고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 다시 매수하고 등기했지만 해지 후는 악이 보호 안 된다. 선의만 보호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이 요약집을 찾아보는 식으로 역으로 공부하신 것도 지금부터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중개사법 기초주택 강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